연휴 기간이어서요. 적폐청산 관련 크게 새롭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은 여야 간에 서로 거친 말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먼저 볼까요? 사실 정치검찰을 여당이 만드는 거죠. 네.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정치검찰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있는 적폐는 분명하니까 잡아가거나 조사하면 되지만은 예. 공연이 없는 적폐의 가능성 어쩌다 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이하면 안 된다. 기획 수사나 보복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정차에서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어허.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 지시였다, MB에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최근에 좀 제가 속상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계속 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의 친한 민간인들이 국가정보기관에 들이닥쳐가지고 캐비넷 뒤져서 국가기밀서류 갖고 나가서 하나 둘씩 흘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세상에 민간인들이 들이닥쳐서 정보기관 기밀서류 갖고 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이 정치 보복을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남았는데요. 이전에 그 전에 박원순 시장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관련 얘기를 꺼내 가지고 먼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적폐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왔던 또 이야기 중에 정두원 전 의원의 경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정두원 의원도 지금 MB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MB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쪽에서는 뭐라고 지금 응수하고 있습니까? 좀 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심리 전단 증언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사찰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미 지난 8월에 발표된 여론조작 실태는 세 발의 피였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까지 포함된 제한문건,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문란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원 공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만 본 사건 수사의 엄중함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정 앞에 쓰리라고 봅니다. 대강 사업, 해외 자원 비리, 방위산업에서의 비리 의혹, 또 제2롯데에 대한 허가,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서 또 거대한 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을 파헤쳐가면은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이상돈 의원 역시 또 그렇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사실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보수 진영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쪽으로 좀 와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얘기 나왔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여러 가지 자원외교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처벌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 여야 정치인들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의 주장에 가장 공감하고 어느 분의 주장을 좀 반박을 해주고 싶은지 윤영을 대표님. 예, 저는 뭐 이상돈 의원이 예. 상당히 보수적인 분인데 예. 옛날에 블랙리스트도 올라와 있었다고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상당히 좀 저렇게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저분 얘기가 저는 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끝까지 추적해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좀 봐라.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 때까지는 아는데 저는 하나 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예. 어제 신문 나온 거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셋이서 전직 미국 대통령끼리, 전직 예. 어깨 동무하고 있어요. 예. 프레지던트 컵 대회에서 골프장 대회에서 네. 좀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예. 근데 하여튼 뭐 현안은 지금 현안이니까 또 댓글로 국정조장한 게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에서 뭐 얘기가 저는 상당히 옳다고 봐요. 특검이요? 뭐 특검을 하든지 예. 뭐 끝까지 조사해서 하든지 하여튼 좀 끝까지 좀 조사해서 뭔가는 좀 밝혀라. 다만 우리가 좀 관용의 정신, 예. 과거 아닌 미래, 그리고 내 거가 아닌 남의 거 아닌 내 거도 적폐로 좀 봐라. 그리고 저 적폐청산이 처음 나올 때 얘기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2012년 세월호 처음 나올 때. 그때도 그런 단어가 나왔죠. 세월호 나올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보 10년에 적폐 청산해야 된다고 그때 소리 높여 외쳤거든요. 그때 진부 10년의 청산이 그렇죠. 그렇게 하던 게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될 때 청산하다가 거꾸로 들여서 탄핵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뭐 저는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봐요. 밝혀야 네. 되지만 다만 좀 우리가 좀 미래를 보는 좀 적폐 청산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좀 선은 좀 그어야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블랙홀에 우리가 온 나라가 빨려갈 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능구 대표님. 예, 저는 그 이재호 넓은 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예. 상당히 그 유감을 표명하지 유감을 않았습니다. 표명합니다. 예. 이재호 전 의원이죠. 예. 본인이 말했듯이 MB 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MB 정권이 이재호 의원 덕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그 민중운동을 쭉 한 가운데서 예. 상당히 소신 있는 어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부딪힐 때는 부딪히고 뭐 이랬던 그 소신의 정치인이었는데 이분이 현재 그 적폐청산이라는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가 없는 것을 갖다가 기획하고 바람몰이하고 인민재판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지난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이 심리전단이라 해가지고 예. 군무원들을 해서 그걸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국방부 장관 대통령과 이어진다는 예. 그러한 단서가 나와서 그런 건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없는 적폐를 기획하고 인민재판한다. 예. 이거야말로 이 팩트에 입각하지 않는 이 민중 여론몰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점이 마치 이것을 동등하게 두고서 하는 건데 예. 실제로 지금 드러난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헌법 파괴와 국기 예. 문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맡겨서 예. 명명백백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수사할 것입니다. 예. 지금 그 김능구 대표의 얘기를 염두에 둬서 그랬나 모르겠는데요. 김두 당시의 홍보수석은 없는 일을 만들어 산다는 초점보다는 달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우리 지금 정부들의 70년 있었는데 왜 그중에 하나 이명박 정부만 문제가 있다는 듯이 그러느냐라고 지금 이제 김두 당시 홍보수석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정 변호사는 어느 분의 얘기를 조금 반박 비판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그렇습니다. 말에 공감합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시각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헌법적 시각이 봤을 때의 어떤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그 위법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되는 것은 그건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정의이고 상대방 우파가 하는 모든 것은 적폐다는 이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그 지난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적폐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그와 같은 것은 정치 보복을 떠나서 형사적인 문제는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의 지금 그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리송한 증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더니만 그중에서는 전정 정권의 어떤 그 청와대 문건 같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그것이 어떤 그 대통령 기록부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과연 만약에 이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른바 독수고 독과 원칙에 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준용 변호사는 이제 문건 자체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도 접수 경위에 조금 독수독과까지 꺼내는 지적을 하네요. 조대진 변호사.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적폐 청산에 관련된 부분이 지난 정권의 모든 부분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재호 그 의원도 얘기를 했었고 정진석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그걸 둘쳐내서 이제 공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계속 그 의혹을 제기하면 그건 정치 보복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아무 일도 없었는데 공격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적폐 청산이라는 게 잘못된 것은 정권을 떠나서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정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을 관련해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박사.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감자 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그 내용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별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역시 그런데 항변하는 쪽은 모든 걸 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캐다 보니까 자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연결고리가 자꾸 발견이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몸통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계속 추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시작은 그때부터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마찬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부분도 그렇고 또 댓글 공작 부분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 이게 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했던 거를 그냥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냥 되풀이하거나 그냥 이어받아서 한 그런 식으로 지금 점점 규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상태에서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보복 하는데 아니 실제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취해진 게 있나요? 정치보복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 시작이죠,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벌써부터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다분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이 정도 선에서 벌써부터 그 친이계들이 저런 반응을 보일까? 국민들은 오히려 그걸 되묻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뭔가 지연죄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다 결론을 좀 내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 진실 규명은 철저히 해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처벌 이후에 뭐 특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하고의 그 어떤 화해랄지 또는 이제 과거 정권의 어떤 그 문제들을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분리를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지금 진실 규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진실 규명을 철저히 하기를 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진행되는 것은 아마 국정원에서 그 합성 그 나체 뭐 사진 관련됐던 사람 또 박원순 관련했던 사람들의 몇 사람 정도 좀 소환되거나 구속됐던 정도고 나머지 정치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가장 일찍 결정난 게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 달 됐네요 벌써. 13일 날 되는 방통위 관련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또 최수중 또 당시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 하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성 부원장. 뭐 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막 도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뽑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정말 거짓말 같은 말을 하면서 그걸 잘 극복해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역대급 정패다, 이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 나라를 이끄는 근간은 훼손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게 뭐냐? 선거고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누구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선거운동을 했고 그것이 군대였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어떤 데입니까? 군대가 북한 안보 문제를 책임지는 곳인데 예. 마치 국내 자국인들을 적으로 본 거예요. 진보 진영을 적으로 보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사람으로 보면서 댓글 달고 재집권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탄핵당한 박근혜,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정권, 귀태 정권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저는 이건 댓글로 한 구태타다. 총으로만 구태타는 게 아니다. 예.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예. 어떻게 묻어둡니까? 예. 이걸 묻어두는 것 자체는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예. 역시 항상 세게 얘기했다시피 오늘 처음부터 목청이 올라갔군요. 그렇지 그 끝에는 MB 지시였다, MB에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최근에 뭐 좀 제가 속상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계속 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의 친한 민간인들이 국가정보기관에 들이닥쳐가지고 캐비넷 뒤져서 국가기밀서류 갖고 나가서 하나둘씩 흘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게 나랍니까? 세상에 민간인들이 들이닥쳐서 정보기관 기밀서류 갖고 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이 정치 보복을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남았는데요. 이전에 그 전에 박원순 시장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관련 얘기를 꺼내 가지고 먼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적폐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왔던 또 이야기 중에 정두원 전 의원의 경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정두원 의원도 지금 MB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MB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쪽에서는 뭐라고 지금 응수하고 있습니까? 좀 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심리 전단 증언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사찰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미 지난 8월에 발표된 여론조작 실태는 세 발의 피였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까지 포함된 제한문건,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문란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원 공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만 본 사건 수사의 엄중함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끝까지 추적해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좀 봐라.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 때까지는 아는데 저는 하나 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어제 신문 나온 거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셋이서 전직 미국 대통령끼리, 전직 예. 어깨 동무하고 있어요. 예. 프레지던트 컵 대회에서 골프장 대회에서 네. 좀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예. 근데 하여튼 뭐 현안은 지금 현안이니까 또 댓글로 국정조장한 게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에서 뭐 얘기가 저는 상당히 옳다고 봐요. 특검이요? 뭐 특검을 하든지 예. 뭐 끝까지 조사해서 하든지 하여튼 좀 끝까지 좀 조사해서 뭔가는 좀 밝혀라. 다만 우리가 좀 관용의 정신, 예. 과거 아닌 미래, 그리고 내 거가 아닌 남의 거 아닌 내 거도 적폐를 좀 봐라. 그리고 저 적폐청산이 처음 나올 때 얘기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2012년 세월호 처음 나올 때. 아, 그때도 그런 단어가 나왔죠. 세월호 나올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보 10년에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그때 소리 높여 외쳤거든요. 아, 그때 진부 10년의 청산이 그렇죠. 그렇게 하던 게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될 때 청산하다가 거꾸로 뒤져서 탄핵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뭐 저는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봐요. 밝혀야 네. 되지만 다만 좀 우리가 좀 미래를 보는 좀 적폐청산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좀 선은 좀 거야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법정 앞에 쓰려고 봅니다.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기 비리, 방위산업에서의 비리 의혹, 또 제2롯데에 대한 허가, 뭐 무수히 많습니다. 뭐 또한 이러한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서 또 거대한 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파헤쳐가면은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이상돈 의원 역시 또 그렇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사실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보수 진영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쪽으로 좀 와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얘기 나왔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여러 가지 자원외교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처벌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 여야 정치인들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의 주장에 가장 공감하고 어느 분의 주장을 좀 반박을 해주고 싶은지 윤영을 대표님. 예, 저는 뭐 이상돈 의원이 예. 상당히 보수적인 분인데 예. 옛날에 블랙리스트도 올라와 있었다고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상당히 좀 저렇게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저분 얘기 연휴 기간이어서요. 적폐청산 관련 뭐 크게 새롭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은 여야 간에 서로 거친 말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먼저 볼까요? 사실 정치검찰을 여당이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정치검찰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있는 적폐는 분명하니까 잡아가거나 조사하면 되지만은 공연이 없는 적폐의 가능성 어쩌다 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획 수사나 보복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정차에서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또 한결